자, 3월 17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워야 될 글자는요. 학습 목표로 333번째 글자로 되어 있는 신출한자인 이를망자예요. 흔히 망할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를망. 이게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뭐로 익혀져요?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인데 쓰임이 굉장히 많은 글자죠. 이 글자에 대해서요. 이 글자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 확실하게요. 확실히 정해진 의론이 없어요. 정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는 글자이기도 한데요. 설문에서는 이렇게 풀렸어요. 이게 설문에서는 달아날 도자죠. 이렇게 풀렸죠. 우리 설문에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이건 들립자고예요. 이건 수문자의 고자예요. 구석진 곳을 갖다가 구석진 곳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석진 곳을 수문다 이거죠. 이게 수문자 아니에요? 달아난다. 그런데 이 들립자의 뜻을 따랐고 숨자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왜 그렇게 풀이를 했냐면 이 설문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 풀이를 했잖아요. 소전에 보면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 소전의 형태를 서여신 분들이 전서체로 이렇게 써놔서 아 망할망자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형태가 호재 오면서요 두 가지 사용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쓰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근데 오늘날 아래 것의 형태를 흔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게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쓰는데 그 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질망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호재로 오면서 쓰여진 형태를 보면 그러면 인자로 봐야 되는데 또 이건 입자로 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 또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요것이 소전이라 하면은 그 이전에 쓰였던 글자는 근문이잖아요. 이 글자의 근문의 형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갑골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그것이 소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고문자를 통해서요. 이 소전보다 더 이전인 근문, 근문에보다 더 이전인 각골문이요. 각골문 형태를 보면은 바로 이 형태를 보면은 이 글자를 들립자하고 수문원자로 표현했는데 들립자 형태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수문원자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설문의 견해가 잘못됐으면 할 수 있어요. 설문에서 이게 구석진 것을 보고 뭔가 숨어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들립자도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글자니까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뭐 어디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허시는 잘못 봤는데 사실은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 있고 가장 오래된 고문자인 각고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 거기에는 들립자도 없고 숨기는자도 없어요. 그래서 허신의 풀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분명한 것은요. 아까 무슨 정론이 없다고 했는데 정해진 의론이 뭐 일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몸뚱아리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고문자 이 글자를 보면 죽은 사람의 몸뚱아리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반대로 옛날엔 전후자하고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돌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반대로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사람으로 봤나 이게 뭐 죽은 사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일부 문자학자들이 견해를 보면은 이 칼이 부러진 형태로 보는데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추가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칼로 보는 거죠. 이렇게요. 칼이 부러져서 남은 형태. 칼이 이 부러져서 남은 형태로 글자가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견해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설문의 계좌도 마땅치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죽은 몸뚱아리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칼이 분질러진 모양에서요. 쓸모를 잃었다고 부러지면서 쓸모를 잃었다고 해서 일타의 뜻인데요. 쓸모 잃은 상태라고 그렇게 풀을 했을 때 그게 그래도 그나마요. 가장 수긍이 갈 만한 그런 견해이죠. 여러 그래서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글자예요. 사실은 있죠. 고백한데 자원이 분명치 않은 글자들이 예분 많아요. 한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직접 가르치다 보면 나무 목자나 물고기 자 뭐 이런 것들이야 누구나 다 고개를 쉽게 끄떡거릴 수 있도록요. 나무 형태에서 만들어지고 물고기 형태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이처럼요. 이를망자처럼 자원이 불분명하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글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망자는 일단은요. 칼이 일부가 분질러지고요. 쓸모를 잃은 상태의 모습에서 정형화돼 가지고요. 오늘날이 글자가 됐다는 사실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글자가 쓸모를 잃었다고 해서 일탈한 뜻이 됐는데요. 목숨을 잃은 것이 죽은 거죠. 그래서 죽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사람 죽어 없어지기가 없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 없을 물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없을 물자고요. 통하게 되면서 이 글자를 대신하기도 하죠. 우리 책에 보면요. 그렇죠. 망하다 뜻도 있고요. 잃어버리고 다 익혀보면 망하니까 흔히 망하다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잊을 망하지 않고 망할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망하다의 뜻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쓰여지는 요 글자가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는 또 예본 많아요. 적지 않은데
그런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예요. 바로 요 이절망자가 있고요. 망각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죠. 그럴 때 반대로요. 마음심자가 변으로 쓸 때 신망병이인데 이렇게 쓸 때는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다고 해서 바쁠망자죠. 망중 하늘 즐기다 뭐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나타낸 말이에요. 망중 하늘 즐긴다 뭐 이렇게 쓰는 바쁠망자가 있고요. 또 망명될 망자가 있는데 노망되었다 이럴 때 쓰인 글자죠. 이 남자 중심 사이에서요. 농경 시대가 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현 시대에 이제 남자 중심에서 여자를 무시하다 보니 이런 글자를 만들었죠. 망명. 오늘날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글자를 만들면 이제 몰명하다 죽을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네? 영화 같은 데 가도 여자가 아주 대다수죠. 남자분들은 얼마 없어요. 남자분들은 일찍 우리 들어가시니까. 선생님이 저 노망든 분인데 여자분들한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분들 오래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빨리 죽고 오래 사니까 그래서 뭐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남자들도 뭐 노망 안 들거든요. 근데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까끄라기 망자도 기억을 해줘야겠네요. 초두는 식물 관리인데 곡물이 자라면요 벼과 곡물들 특히요 벼보리 같은 곡물들이 자라면 보리 이삭 같은 경우에 보리로 설명해 볼까요? 보리 이삭에 이렇게 알갱이들이 많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중에 까끄라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끄트기가 잔 가시들 같은 것들이 쭉쭉쭉 나 있어요. 이 잔 가시들이요. 그래서 어려서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농사를 지고 그러셨는데 가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일 끝나고 나면 좀 몸이 껄껄껄거려요. 까까라기가 몸이 박혀서 보리타작 같은 거 할 때 도와주고 그 까까라기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쓰여지는 말이 24절기 가운데 그렇죠. 망종이요. 씨앗에 이게 망종의 종자가 씨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에 달려 있는 그 이거 씨죠. 여기에 까까라기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옛날 보릿고기에 있는 시절이에요. 배고파서 굶어 죽던 시절에 망종이란 절기가 되면은 보릿고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까까라기가 생기면 그걸 타작을 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망종이 보리를 수확한 절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벼를 심죠. 모내기를 하죠. 그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는 옛날 나그네 행색 관련돼 가지고 죽장망해 할 때 쓰는 망자가 이것도예요. 죽장망해. 김사까지 죽장망해로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죽장망해 할 때 망해는 이제 집신을 말한 거예요. 집신 신해자. 이거 신해자인데 이것은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신화자는 발목까지 올라온 거죠. 운동화 축구할 때 쓰는 신해자 신화자인데 이것은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는 신발이에요. 집신 그러니까 집신에 이걸 죽장망화라고 자꾸 해를 쓴 이유가 이게 발이 있으면
막바로 발바닥 위로만 올라오게끔 옛날 고무신 같은 거. 자, 어쨌든 깎으러니 망자예요. 이 깎으러 망자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써보는데 글때 쓰이는 망자를 알아두게요. 절깃 가운데 망종이요. 그 다음에 망자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글자가 고을 이름 망자, 산 이름 망자가 있네요. 그렇죠, 산 이름 망자. 동망사. 그렇죠, 동명산이. 옛날 사람들이 양택이라고 해서 풍수에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양택을 택해서 집을 짓는데 그 양택이 되는 것이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이죠. 예. 그래서 한강과 북악산을 끼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오늘날의 서울,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한양 아니요, 한양? 한강에 한자를 여기다 붙여서 한양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이때 하는 치움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우리말 하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다. 큰 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한자로 굳이 옛날 사람들은 문자 쓴다고 하면 한자로 쓰는 거 아니야. 한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금으로 익힌 이 글자로 갖다 쓴 것 뿐이에요. 한가위, 한길 뭐 할 때 쓰이는 한자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 북악산이 있고 그 뒤에 또 북한산이 있고 뭐 하는 식인데 여기에 망은 북망산이죠, 북망산. 북망산이 망이죠. 그 앞에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물이 있는데 이게 낙양이고 이게 낙수죠. 이 낙양이 한나라가 왕망에 의해서 중간에 잠깐 막으면서 그 이전을 전한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호한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한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한이라고 부르고요. 수도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한인데 한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장안이죠, 장안. 호안의 수도가 낙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안이에요, 동안. 중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중국 지도를 보면 두 개 큰 물이 있는데 여기가 위수가 있고 여기 한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운데 이게 낙양이잖아요. 이게 낙양? 이게 아니 낙양이라니 장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낙수가 있어요. 여기 낙수. 그리고 여기에 낙양이 있는 거죠. 이게 위수고요. 이게 낙수고. 황하가 있으면 거기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낙양이 있고 거기에 낙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낙수가 황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황하인데 황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낙양이 이쪽이 동쪽이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이 동쪽이 이쪽 서쪽이니까 이게 서한,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게 동안이고요. 이게 동안 호안 때의 수도가 낙양이라고 했는데요. 수도면은 왕이 살고 왕족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가서 묻히면은 이 서울도 한양에 조선시대 한양일 때 북악산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북악산 뒤쪽에 북한산 이쪽에 가서 사람들이 묻히고 그러는데 태릉 같은 경우가 그쪽이잖아요. 지금 태릉 그런 것처럼 여기 낙양에 사는 사람도 북악산에 가서 북망산에 가서 왕족들이 묻혔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성주풀이라는 노래 보면 낙양성 이게 성으로 이제 왕성이니까요. 낙양성 심리허 심리허가 그렇죠. 심리증을 말하는 거죠.
심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 조선일보 칼럼 같은 데 보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칼럼 쓰는 유명한 사람이 심리하라고 해가지고 아리아자를 풀이를 해놓고 있더라고. 칼럼에다가 신문에다가. 그 사람은 이제 한자를 좀 몰랐던 모양이 한자를 많이 안다고 온 사람인데 그거 실수를 했더라. 심리허요. 그 조영준이라는 사람이죠. 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 잘못된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 사람. 그렇죠. 이걸 많이 네, 했습니다. 명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이 선생님이 명리학자이긴 해도 한자를 잘 몰라. 그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아, 하니까. 책도 여러 개 냈잖아요.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만 해. 뭐 좋지도 않은 얘기를. 아니 심리 허예요 허. 좀 어쩌요. 예배야. 그래서 나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불이자 왕리야 왕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인터넷 들어가지고 나경성 아니 북망성과 관련된 이미지 찾아보면은 그 왕들 무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망자에 쓰여지는 망자가 이 산이는 망자예요. 거울 뒤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거울이 낙양성이겠죠. 그 다음에 발알망자가 있네요. 발알망자는 원래 본자가 이렇게 쓰여졌죠. 이렇게. 사람이 땅에서 있는 사람이 눈으로 이 눈이 강조됐어요. 눈이 신화진자가 눈이 강조되고 이게 초생달이죠. 사람이 눈으로 달을 본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대로 오면서 음역활자로 바꿨어요. 음역활자. 신화진자 대신에 이게 사람이 달을 바라본다고 해서 바다리를 띄서 망이 음역활자로 신화진자 대신에 음역활자. 근데 이 글자를 이상하게 임금왕자를 쓰거나 뭐 하여튼 아홉째 천간입자를 쓰거나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제 한자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은 줄기정자를 써줘야죠. 바람랑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업술망자도 알아둬야겠네요. 원래 이 글자는 업술망자가 아니고 글물망자죠. 네. 이 금울망자의 원래 글자는 사실은 뭐예요? 요 글자잖아요. 또는 예. 이렇게 써주죠. 그물이 있으면은 그물눈을 갖다가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이렇게도 쓰는 거죠. 이 그물이요, 그물. 그래서 이게 부숫자로 쓰이는 그물망자인데 호재로면서 음역활자가 필요하니까 요 형태에다가요. 요 형태에다가 음역활자에 그물 이게 그물을 나타냈죠. 이런 형태의 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 이렇게. 네, 요것은 요 형태가 된 글자가 요 형태가 됐을 때 그걸 간략히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죠. 이게 그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물을 나타내는데 망이라는 의미 없으니까 그물에다가 망자를 집어야 되는데 이것이 호들하면서 글자의 자형을 보기 좋은 형태로 쓰려고 하는 욕구가 반영이 되겠죠. 사람들한테요. 뭐 이형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획을 좀 늘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내니야 그물망자예요. 그런데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다 잡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망이 무로 쓰인다 없다가 관련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없다고 관련되면서 없을 망자로 쓰이겠어요. 원래 그물망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물망자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자기 뜻을 뺏기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물망자로서는 이렇게 쓰고 이건 없다의 뜻으로 쓰이고 성은이 망극하다 할 때 쓰는 없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요건 부숫자로 쓰이고 그러죠. 세금을 낳자 뭐 이런 글자에서 보듯이요. 벌이를 낳자 세금을 낳자 이런 데 것이 허물제자 이런 글자에서 보듯이요. 이런 데 부숫자로 쓰이고 이게 부숫자인 그물망자
그물이었지만은 없다리 뜻으로 쓰면서 없을 망자 해계 망 헤아릴 축자 해계 망측 망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해계 망측. 그 다음에 뭐 안강망, 유자망, 정치망 할 때 쓰는 그물망자예요. 뭐 망나하다 할 때 쓰는 걸 저는 이 망나. 네. 그물을 다 쳐놓은 거예요 지금. 요건 고기 잡는 그물, 이건 새 잡는 그물. 네. 이것도 그물 놨자예요 원래. 그물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펼쳐놔야 되나? 펼쳐놓은 상황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죠. 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물망자가 이게 이제 오늘날 없다라는 뜻을 쓰니까 없을 망자가요.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을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이 글자도 있지만요. 이 글자도 있지만 이렇게 해요. 도깨비 망자 이런 글자들. 이메만 도깨비를 총칭하는 사자성 성어가 우리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임해망량이죠.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국어 교과서인데 요즘 아이들 국어 교과서에 나오나요? 나오는 어인가 봐요. 도깨비 다 도깨비의 뜻이에요. 도깨비 리자인데 우리말에서는 고구마 돼서 이로 쓰니까 이로 기죠. 도깨비 매자죠. 도깨비 망자죠. 도깨비 량자죠. 이 가운데 도깨비 매자가 쓰임이 가장 많죠. 매혹적이다. 그렇죠. 매혹적이다, 매력적이다 할 때 쓰니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다고 해서 홀리는 사람을 홀릴 만한 그렇게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쓰인 말이 아니에요. 요 망자하고 량자가 합쳐가지고 동사인전미사에 이를 붙이면 망량이가 바뀐 말이 망난이래. 망난이. 옛날 제수들 죽이는 사람들 이제 칼 차고 막 망나니 춤추면 도깨비 같은 짓을 하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가 봐. 막 죽을 때 뭐 원정세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제수야. 그 망나니자도 제수야. 그 짓을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거지 이제. 하여튼간 도깨비를 통칭하는 말이 잘 안 쓰이는 사자성어긴 해도 알아두시기 어려고. 그 다음에 멍할 망자도 기억을 해둬야겠네. 멍할 망자 마음 속에서 불멍 때리고 있는 상황 같은 생각인데 멍할 망자 멍할 망자인데 민망하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민망하다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물이 질펀한 모양 망자도 기억해 줘야겠네요. 물이 질펀한 모양 망자. 이 글자가 쓰여진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기억을 해드냐면은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풀이 달라붙는 순간 아드갈 망자거든요. 아드갈 망자 설명을 하면은 초도고 물이 질펀한 모양 망자를 알아야만이 이걸 설명해요. 물이 질펀한 모양 망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풀이 널리 펼쳐진 상황 관련돼서 들판 같은데 풀이 널리 펼쳐진 상황과 관련돼서 아득할 망자예요. 이게 뭐 망망대해 뭐 할 때 쓰이는 망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자,
그 망망대해 망자가 쓰여진 말이고 그런 망자를 설명을 하면 알아둬야 돼. 선수학습에서 알아둬야 되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면은 안 쓰여도 이 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아둬야 될 거죠. 그런데 이 망자가 음역하는 글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음이 바뀐 글자 가운데서도 망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앞을 못 보는 소경명자. 망이 맹이 되면서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소경이죠. 소경. 소경을 뜻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맹인 이 한자를 써서 맹인이라고도 하고요. 시각적인. 그 다음에 봉사라고도 하고요. 신봉사처럼요. 봉사라고도 하는데 이 봉사나 소경은 벼슬 이룬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소경을 쓰건 봉사를 쓰건 벼슬 이름을 여러 취급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이제 앞을 못 보신 분들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법정 용어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소경이란 말, 봉사란 말, 맹인이란 말 이런 말은 쓰지 말고 이제는 앞을 못 보신 분들을 얘기할 때는 시각장애인으로 불러서 얘기해요. 근데 왜 봉사하고 소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옛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또 앞을 못 보시고 또 다른 데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궁궐 같은 데에서 그 진맥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역할 같은 걸 했어요. 전의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역할 자체에 합당한 벼슬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명치 끝 황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이 조금씩 더 변하는데 명치 끝 황자인데요. 여기에 병이 들면 날 수가 없다고 해서 천석고황 뭐 할 때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 때 쓰는 말이 천석고황일 때 할 때 쓰는 황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국어 시간에 나오는 사자성어인 천석고황 황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모양 황자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물숫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써요. 이 글자도 이 글자처럼이요. 쓰임이 없는 글자인데 누를 황자 때문에 아니 거칠 황자 때문에 풀만 나 있는 거칠 황자를 설명을 하면 그 글자에서 이 풀이 잡초가 무서운 게 이 풀과 관련돼 가지고 거칠 황자예요. 황무지 먹을 때 쓰이는 황자님 거칠 황자를 설명을 하고 치면은 초도 밑에 있는 글자가 바로 물물 모양 황자고 물론 모양자는 망할 망자가 이제 음역을 한다 이거죠. 뭐 이런 글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어렴풋할 황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황홀하다 뭐 할 때 쓰인 황자예요. 어렴풋할 황자. 선명하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의 상태가요.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지다 황홀하다 뭐 할 때 쓰는 황자의 이 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망할망, 이를망이라고 하는 글자요. 이를망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망할망이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구나.
이것도 이들망으로 쓰고 이것도 이들망으로 쓰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지 않고 있다가 이게 똑같이 이거 오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것과 이걸 구분을 하고 이걸 사람들이 망할망이라고 더 그런가 봐요. 구분을 위해서. 근데 아 그렇지 이들망이지. 이따를 어떻게 지읒자로 써야지 지읒자. 아이고 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망각할 때 쓰인 글자는 게 잃은 것이 아니라 잊은 거지 참. 쓰기는 아니. 쓰기는 일을 쓰고 읽을 때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수업한 것도 동영상 우리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제 모습 보기가 싫어가지고 동영상 안 들어가요. 제가 안 봐요 잘. 근데 어떻게 우연히 뭐 저 안식구한테 동영상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거 찍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데 들여다보니까 조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틀린 데가 많던데 말 잘못하고 있는 데가 많던데. 예. 저 마라탕도 라자를 갖다가 이렇게 썼더만 이렇게 해요. 마라탕을 이렇게 어그러질 날짜를 썼는데 이거를 써야 이거 매울 날짜를 써야 되는데 예, 매울 날짜를 써야 하는데 이거 어그러질 날짜를 쓰고 또 어디서 틀렸더라? 또 뭐가 틀린 것 그것도 기억도 안 난다. 몇 가지 틀리더라고. 말을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말을 잘못 하고 있을까? 그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콩같아요. 안 그래 마음이 콩밭인 게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시간에 전- 한 시간에 한 수백 개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 착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덜했는데 덜했는데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데 우리 저 이명수 선생님이 했잖아 절대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는 않아요. 수업할 때는 수업에만 집중하는데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자, 그래서요. 그저 근데 콩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간 데가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그거는 스승, 교수님만 아시는 거죠. 아 그래 나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간 데가 없으니까. 수업할 때는 사실은 수업만 생각하지 잘못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중했더니 잘못 얘기하고 있다니까. 됐습니다. 자, 저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요. 써놓고 보니까 이질망, 밥불망, 망령들망, 까꾸라기망, 산이름망, 발알망, 물이 칠판한 모양망, 아득할망, 그 다음에 없을망, 그 다음에 그물망, 그 다음에 도깨비망, 그 다음에 멍할망, 그 다음에 소경맹, 명치끝황, 멸부 모양황, 거칠황, 어렴풋할황 해가지고 이 많은 글자들이 다 망할망자가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글자 빼고 나면 다 부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할망자 빼고 나면. 자, 이질망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세 글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 하시죠. 아니, 한 글자만 더 하죠. 글자 없는데 문자. 50분이 넘었습니다. 이거 해성. 해석만 할게요. 해석 끊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신춘한자 했던 거 합쳐가지고요. 8일편 제5장에 신춘한자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문장풀이를 살펴보는데요. 문장을 한번 읽어봐요. 이 작게서 말씀하셨다. 오랑캐 이적을 말한 거죠. 오랑캐에게 임금이 있는 것이 여러 제국이 있는 중국에 없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는 이게 뭘 풀렸지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시 그래서 여기다가 써가지고요. 여기다 써가지고 칠판에다가 자활 빼놓고요. 이적
지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군이요. 그 다음에 불려 해놓고 무요. 무로 읽어야 돼. 처음에 아까 마무리 읽었나요? 무로 읽어야 돼요. 야, 그렇죠. 그래서 종교하는 걸 줘서 야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용 문장 풀이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불려예요. 지금 불려인데, 자, 불려를 빼고 나면은 서로 대꾸가 되는 거예요. 이적 지 유의 반대가 되는 것이 지금 무잖아요. 지금 이게요. 유의 반대는 거 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적의 반대가 되는 것은 제하죠. 그 갈짓자 똑같은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지유와 제하 지망이 지금 서로 대꾸가 돼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유 다음에 군이 있는데 무 다음에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빠졌잖아요. 지금 있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군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요. 근데 왜 군을 안 썼을까요? 이 문자학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문자학적으로 이게 왜 군을 안 썼을까? 여기에 이적 지유 제하 지부 뒤에 군이 있는데 여기는 군이 없는 걸 왜 없냐? 문자학적으로 군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군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오늘 임금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금을 뜻하는 글자가 군왕이 임금왕자가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서로 의미가 뜻이 똑같지만 사실은 저 쓰임에 차이가 있어요. 임금왕자하고 임금군자가 쓰임에 차이가 있어 분명히. 자, 주나라 시대 종법제들 통해서 보면 종법제들을 통해서 보면 맨 위에 천자가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제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인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예들이 있을 거고 뭐 이러는데 여기까지가 지배계급이잖아요. 여기가 지배계급이고 이게 피지배계급이죠. 자, 천자를 갖다가 주나라가 서주동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주가 다시 춘추시대 오고 전국시대로 나눠지잖아요. 자, 서주시대 때 천자를 갖다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어요? 그렇죠, 왕이라고 지칭했어요. 그 다음에 제후들은 봉투를 받은 사람인데 오둥작에 의해서 공후백자라고 지칭했잖아요. 공후 백자남 해가지고 근데 이 공이 왕 천자의 일가가 되는 사람들이 왕족들이죠 주로. 그다음 그런데 이 공의 아들 되는 사람이 적장자가 제후의 지를 물려받지만은 적장자가 아니면 전부 다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대부가 되죠. 제나라 선왕이 성공의 아들이 이 맹상군이에요. 맹상군. 우리 조선의 왕 가운데서도 27명 가운데 연상군 대원군의 군자를 이 글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 세종 이런 사람들 죽으면은 능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연상군이나 광해군은 죽으면 묘요. 그냥 묘. 일반 사람들이 묘예요. 연상군 묘, 광해군 묘요. 격이 하나가 낮춰진 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대부가 지금 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맹상군을처럼 전국 시대에 유명한 네 사람이 전국 사국 가운데 한 사람이 맹상군 아니에요. 맹상군이 제후의 아우의 적장자야.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제후였어. 근데 문제가 지금 제가 얘기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게 사실 제후가 나중에 전국시대 춘추시대 와가지고 참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을요. 제후 가운데. 왕의 지위가 격화되니까 모호한 거야. 지금 이게 모호해져 버린 거야. 네. 그런데 제후 가운데서 참칭하지 않은 사람은 군으로 불려서 또 그러니까 제후 천자의 지위를 참칭한 사람이 왕이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참청하지 않은 사람은 또 이 군이라고도 했다고요. 군. 그러니까 이게 군과 왕이 차이가 모호해져 버린 거야. 모호해져 버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적의 우두머리에다가 군을 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 입장이야. 그러니까 종법 제도에서 천하를 갖다가 천자의 땅인데 천자 다 못 다스리니까 일부 지역만 다니고 봉토를 주는 사람, 이 봉토 받는 사람들이 제후들 아니야, 제후들. 그렇죠? 근데 그 바깥의 나라가 바로 이민족 나라하고 그 이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군이라면은 여기는 공이라면 아까 무슨 말 오동작에 의해서 지어진다면은 여기는 군의 지위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인데 그걸 갖다 여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죠? 여러 제후국이 있는 이 하가 중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역사 시대가 하, 은주 이렇게 시작이 된다. 우리가 한나라가 한약을 때에는 중국 한자와 관련돼 가지고요. 뭐 중국을 대표하듯이 하도 중국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대표하고 그런 데다가 격이 떨어진 군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여기다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두머리다 이거지. 생략했지만 우두머리다 이거지. 이것이 우두머리.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왜 이게 군이 없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적 지후에 군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여러 제후가 있는 중국에 우두머리가 없는 것만 같지 아니하다. 이거 뭔가요? 같을 글자 아닐 글자 같지 않다 그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여기 뒤에 이것을 갖다가 앞에다 집어해서 이걸 저것으로 고쳐요. 그러면 이것이 저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풀이되는 상황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이적 지유나 제하지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이것과 저것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이것이 저것과 같지 않다예요. 불려. 자, 같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저것과 같지 않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들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더 못하거나 반대로 더 낫다가 돼야 돼. 못하다나 낫다로 풀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분별을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냐면은 같지 않다, 같지 못하다로 풀려버려요. 못하다로. 같지 못하다로 풀려버려요. 같지 못하다로 풀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만 같지 못하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풀이해줘야 돼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 못하다로 풀이했는데 이것과 저것이 같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고 다른 것은 못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데 주로 못하다로 풀이해본단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다면 불여일견 그러면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것이 100번 듣는 게 못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이것이 못하다. 이게 이적의 임금이 있는 거 못하다고 했는데 공자가 동인의 나라가 가고 싶다고 있어. 자한편인가 여기 보면은 동의 나라 구이의 나라로 가고 싶다고 있어요. 구이에 자한편에 자욕 뭐라고 했어요? 구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나요? 몰라 정확히 이제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공자가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에 저게 나라에서 오랑캐 나라에서 무신 것이 아니야. 도가 행해지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에 군이 있는 것은 도가 행해진 거야. 여기에서 군이 없는 것은 뭐예요? 우두머리가 없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계시들이 있죠. 참칭하고 있잖아. 참남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없게 행동하고 있잖아.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게 이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낫다는 쪽으로 풀이해야 돼. 근데 문제가 백문이 불여일처럼 못하다 풀이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장이 풀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에 임금이 있는 것이 여러 제후기는 중국에 없는 것만 못하다. 이제 같지 않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지금 책이. 근데 이렇게 풀으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 이건 문장이라는 게 너무 추격을 해놓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요. 제 풀이에 참조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바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오랑캐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에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낫다 그 소리겠지. 아니야. 이적의 임금이 것이 낫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저기 이게 낫다. 도가 행해지는 오랑캐 물이지만 도가 인후가 행해지는 오랑캐 나라가 낫다 이거야. 저 임금을 무시하는 중국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참칭하고 있으니까. 자, 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찍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시는데 이게 같지 않다로 그리 풀이한 내용은 이게 낫다는 쪽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이쪽이 낫다는 쪽으로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A가 B만 못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풀이가 두 가지가 있으니 못하다로 풀이는 성과 낫다로 풀이는데 저는 낫다로 풀이했다니까요. 낫다로. 알겠습니다. 이거 걷자가 살걷자가 이 살걷자로 풀어야겠네. 살걷자로. 공자가 구위에 가서 살고자 했다. 이게 살것자예요. 그거 아니고 갈것자가 아니고 살것자로 풀이를 해줘야겠네.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장 뒤에 나와요. 공자가 직접.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가서 구위에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구위가 도의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라고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논어를 공부 이런 식으로 쫙 복잡하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배우고 끝나고 나면 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지금은 뭐가 뭔지 싶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다 끝내고 나면요 아주 큰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의 크기가 더 커지고 넓어졌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요. 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요. 이어지는 수업 진행할게요.